8만 원의 배신, 몽쉘 파카의 분노, 명품 신화가 무너지는 시간. 왜 명품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나? 자, 여러분. 명품 업계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아세요? 한때 꿈의 아이템이었던 샤넬 백이 이제 중고 시장에서 재고 처리 취급받고, 몽클레어 파카는 과대평가된 겨울 코트로 전락했어요. 2026년 현재 글로벌 명품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무려 6천만 명의 소비자가 탈명품 선언을 했고, LVMH나 캐링그룹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는 20에서 30% 하락했죠. 왜일까요? 단순히 경제 불황 때문? 아니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이유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진 원가, 폭로와 착취 스캔들 때문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뒷골목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 공장에서 명품 백이 8만 원대 원가로 찍혀 나오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바보였어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 폭로를 중심으로 왜 명품의 인기가 죽었는지, 윤리적 배신, 경제적 허영의 붕괴, 세대 변화, 가성비 대안의 부상 등을 위트 있게 풍자하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웃고 화내고 생각해 보세요. 제1장, 한밤중의 텐트, 그리고 깨져버린 복음. 명품 숭배의 끝.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백화점 앞은 매일 아침 성지 순례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3시,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던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샤넬이나 디올이라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들에게 오늘 사는 샤넬이 가장 싸다는 말은 성경 구절보다 더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사두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가격이 오르니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구원이자 재테크였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의 샤넬 백 가격 인상 히스토리 같은 클립에서 보듯 샤넬은 1년에 4, 5번 가격을 올렸고 소비자들은 그걸 투자 기회로 여겼어요. 2020년대 초반 명품 시장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0% 성장하며 불패 신화를 썼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성스러운 복음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글로벌 명품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5에서 10% 성장을 기록했고 한 해 동안 무려 6천만 명의 신도가 탈교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검소해진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를 장인의 숨결을 이해하는 고귀한 고객이 아니라 돈만 주면 꼬박꼬박 입을 벌리는 금붕어로 봤다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폭로 영상들의 러그저리, 배그 스웨샤프 익스포저, 이털리 시리즈에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속았어 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기 하락의 첫 번째 이유는 신뢰 붕괴예요. 과거 명품은 희귀성 장인 정신으로 포장됐지만 2023년에서 2025년 유튜브 다큐와 내부 고발자들이 쏟아낸 증언으로 그 가면이 벗겨졌어요. 예를 들어 엘 저지러의 인사이드 ITALYS 디자이너 배그 스웨샤프스 영상에서 보듯 이탈리아 프라토 지역의 지하 공장들이 명품 백의 주요 생산지로 드러났어요. 이 공장들은 중국인 파키스탄인 불법 체류자들을 착취하며 운영되는데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 노동, 안전장치 없는 기계, 숙식까지 공장 안에서 해결하는 현대판 노예제예요. 샤넬이나 디올 백의 납품원가 겨우 8만 원 53에서 93유로 되래요. 이 폭로가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내 1,000만 원 백이 착취 노동으로 만들어진 거야? 하고 충격받았죠. 결과 보이코트 렉셔리가 글로벌 트렌드가 됐고 명품 매장 앞 텐트는 사라졌어요.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명품 안 사기 운동 피켓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적사회적 피로예요. 코로나 후 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 중산층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유튜브 경제 채널들 예화이 럭셔리 브랜즈 다잉 2026에서 분석하듯 명품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에요. 샤넬 백 가격이 5년간 2배 올랐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50% 할인해도 안 팔려요. 왜? 가품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진짜 가짜 구분이 어려워졌고 소비자들이 이 돈 주고 왜 사? 그 돈으로 주식 사자로 전환했어요. 게다가 MZ세대는 윤리적 소비를 중시해요. 유튜브 틱톡에서 서스테이너블 얼터너티브즈 투 럭셔리 영상들이 바이럴되면서 명품 대신 페타고니아나 노스페이스 같은 착한 브랜드로 이동했죠. 명품 인기 죽음의 상징. 2025년 LVMH 매출 15% 하락 주로 아시아 시장에서요. 제2장 이태리 뒷골목의 비밀. 장인은 어디 가고 철장만 남았나. 착취 공장의 충격적 실상 우리가 그토록 숭상하던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이털리 라벨의 실체가 최근 유튜브와 외신을 통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밀라노 검찰과 법원이 밝혀낸 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400만 원, 500만 원씩 주며 장인 정신에 지불했던 그 가방들, 알고 보니 이태리 뒷골목의 불법 체류자들이 24시간 감금된 상태에서 찍어낸 공산품이었습니다. 유튜브 검색만 해도 이털리 러그저리 스웨샤프스, 차이니즈 워커즈 영상이 수백 개 쏟아져요. 엘저지러, DW, BBC 다큐들이 앞다퉈 보도했죠. 폭로된 내용에 의하면 디올 아르마니 구찌 프라다 같은 초일류 브랜드의 하청 공장들은 중국인이나 필리핀 파키스탄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공장 구석에 깔린 지저분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기계의 안전장치를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안전장치가 있으면 기계 속도가 느려지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찍어내려고 노동자의 손가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유튜브 디오 스웨샤프 인베스터게이션 영상에서 나온 증언 하루 100개 가방 만들어야 해. 손가락 잘려도 치료받을 시간 없어. 월급? 50유로 약 7만 원. 이렇게 피와 눈물로 찍어낸 가방 한 개의 납품 단가는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고작 8만 원 53에서 93유로 되었습니다. 8만 원에 납품된 가방에 금방 로고 하나 박히는 순간 매장 가격은 380만 원, 400만 원으로 둔갑합니다. 무려 50배의 폭리입니다. 우리는 장인의 정성을 산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의 노동 착취와 브랜드의 탐욕을 샀던 셈입니다. 이탈리아 프라토 지역은 차이나타운으로 불릴 만큼 중국인 스웨샤프이 밀집해 있어요. DW 다큐 차이니즈 마이그런츠 인 이털리. 패션 팩터리즈에서 보듯 5만 명 이상의 중국인 불법 노동자가 명품 생산에 동원되고 있어요. 브랜드들은 공식 공급망은 장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청의 하청에서 이 착취가 이뤄지죠. 이 폭로가 명품 인기 하락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첫째, 브랜드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어요. 과거 메이드 인 이털리는 장인 예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착취 가짜로 재인식됐어요. 유튜브 댓글들 보니 샤넬백 들면
불법 노동 생각나서 못 들어라는 게 수천 개예요. 둘째, 법적 사회적 압박. 2024년, 2025년 밀라노 검찰 조사로 디오르, 아르마니 공장 폐쇄, CEO 소환됐어요. 이유는 공급망 투명성 법안으로 브랜드들의 착취 감시 의무를 부과했죠. 결과 명품 매출 20% 하락,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요. 셋째, 소비자 반발.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STOPLUXURYEXPLOITATION 캠페인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가 명품 사는 건 인권 침해, 동참이라고 외쳐요. 유튜브 하이 아이 퀸 럭셔리 백스 영상들이 밀리언 뷰를 기록하며 탈명품 운동이 번졌어요.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이탈리아 뒷골목 공장은 명품의 지하 왕국이에요. 장인 할아버지가 손으로 꿰매는 광고 영상은 페이크, 실제는 불법 노동자들이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 브랜드 CEO들은 우리는 몰랐어라고 변명하지만 유튜브 고발자들이 하청 계약서에 착취 조항이 숨어 있어라고 증언하죠. 이 배신감이 명품 인기를 죽인 핵심이에요. 소비자들이 내 돈으로 착취를 사는 기분이라고 느꼈으니까. 제3장 몽쉘 파카가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 명품 과대 포장의 상징과 인기 하락의 촉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설적인 몽쉘 파카의 철학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파카를 살 돈이 없어서 몽쉘 통통. 과자 봉지를 이어 붙여 만들었다는 그 우픈 풍자는 사실 지금의 명품 소비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유튜브에서 몽클레어 패러디 몽쉘 파카 영상 보니 조회수 수백만이에요. 왜? 사람들이 공감하니까요. 몽클레어 파카 300만 원 주고 사는 게 몽쉘 봉지 이어 붙이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자조죠. 생각해 보십시오. 8만 원짜리 원가에 4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인 백이나 몽쉘. 봉지를 이어 붙인 파카나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껍데기에 집착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몽쉘 파카는 차라리 당당하고 창의적인 유머라도 있지만 명품 백은 장인 정신이라는 거짓 포장지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로고를 떼어내면 그저 흔한 가죽 뭉치일 뿐인데 우리는 그 로고가 주는 환상에 취해 몽쉘 봉지를 이어붙이는 마음으로 할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몽클레어 파카원가 폭로 유튜브. 몽클레어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보니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이래요. 나머지는 브랜드값 이탈리아 스웨샤프 착취가 그 뒤에 숨어 있죠. 몽쉘 파카 풍자가 명품 인기 하락에 미친 영향은 크다. 첫째, 명품 과대 포장을 조롱하는 문화 형성. 유튜브 틱톡에서 몽클레어 대 몽쉘 챌린지 영상들이 바이럴되면서 사람들이 명품 사는 게 웃기네 하고 깨달았어요. 둘째, 가성비 비교 열풍. 노스페이스 파카 40만 원화, 몽클레어 300만 원 비교 리뷰 영상들에서 보온력 비슷한데 왜 7.5배 비싸? 라는 댓글 폭주. 몽쉘 파카는 이 비교의 상징이 됐어요. 셋째, 소비자 반성. 몽쉘 파카처럼 창의적으로 살자 운동이 퍼지면서 명품 구매가 호구짓으로 재인식됐어요. 결과 몽클레어 매출 2025년 25% 하락, 착취 폭로 풍자 효과로요.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몽쉘 파카는 명품의 거울이에요. 명품 파카가 300만 원에 팔리는 이유? 몽쉘 봉지처럼 포장 때문. 하지만 폭로로 포장이 벗겨지니 소비자들이 봉지값만 주고 가자 하게 됐어요. 이 유머가 명품 신화를 무너뜨린 촉매예요. 제사장 에르메스를 꿈꾸던 샤넬, 샤망의 늪에 빠지다.
가격 인상 전략의 자충수와 인기 추락. 샤넬은 한때 에르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가격을 올리는 미친 듯한 인상 전략을 폈죠. 에르메스가 아무나 못 사는 가방이라면 샤넬은 아무나 살 수 있지만 가격만 비싼 가방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샤넬 프라이스 하이크 히스터리 영상 보니 2019년에서 2025년 2배 이상 올랐어요. 이게 샤테크 신화를 만들었죠. 사두면 가격 오르니 투자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중과 섞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보니 지하철에도 시장 바닥에도 결혼식장에도 죄다 샤넬백입니다. 게다가 가품 기술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8만원짜리 하청원가, 100보다 30만원짜리 S급 가품이 품질이 더 좋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유튜브 릴 vs 페이크 샤넬 배그. 비교 영상들에서 가품이 더 튼튼해 댓글들이 쏟아져요. 결국 부자들은 떠났습니다. 로고도 없는 조용한 럭셔리의 로로 피에너로 숨어버렸죠. 중고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1,500만원을 주고 산 샤넬 백이 중고 시장에선 900만원에도 안 팔립니다. 업자들은 재고가 너무 많아 안 받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샤테크라는 신화는 그렇게 거품과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왜 인기 죽었나? 첫째,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접근성 상실. 중산층이 이제 못 사게 됐어요. 둘째, 가품 시장 성장. 이탈리아 스웨샤프 폭로로 진품도 가짜 같아 인식 퍼짐. 셋째, 브랜드 희석. 너무 많아지니 특별함 사라짐. 유튜브 Y 샤넬 로스트 파푸열레러티 2026 분석 영상에서 샤넬은 이제 샤망 샤넬. 사망이라는 댓글 폭주. 샤넬 매출 2025년 18% 하락. 이탈리아 착취 스캔들이 직격탄이었어요.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샤넬은 에르메스 꿈에 사로잡혀 자승자박했어요. 8만원 가방을 1,500만원에 팔아먹다 폭로당하니 소비자들이 샤넬 빼. 이제 샤넬 통통 과자 봉지로 대체하자 하게 됐어요. 이 전략 실패가 명품 전체 인기 하락의 신호탄이었어요. 제5장 MZ세대의 역습.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윤리적 소비와 명품 보이콧. 운동. 가장 통쾌한 대반전은 MZ세대의 변화입니다. 이들은 이제 브랜드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500만원짜리 가방 하나 사서 비 올까봐 가방에 우산 씌워주는 호구가 되느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주식 사겠다는 실용주의가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MZ세대 채널들의 젠지, 러그저리 홀, 노 보이카트에서 명품 사는 건 지구 착취라는 콘텐츠가 밀리언 뷰예요.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명품의 민낯을 폭로하는 영상들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합니다. 이 가방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 이 브랜드 예전보다 가죽질 떨어진 거 봐라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투명성의 시대가 오면서 브랜드가 숨겨왔던 8만원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 스웨샤프 폭로가 MZ세대의 윤리 레이더를 자극했어요. 착취 노동으로 만든 백 안 들어 캠페인이 번졌어요. 왜 인기 죽었나? 첫째, 세대 가치 변화. MZ는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해요. 유튜브 MZY 위 헤이트 러그저리 영상에서 샤넬. 백 들면 불법 노동 생각나서 역겹다 댓글들. 둘째, 소셜미디어 파워. 폭로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브랜드 평판 추락.
샤넬 몽클레어 소셜미디어 팔로워 10에서 20% 감소. 셋째, 대한소비 부상. 노스페이스처럼 실용적 브랜드 사자 트렌드. 몽클레어 파카 대신 노스페이스 사는 MZ가 늘면서 명품 시장 점유율 15% 하락.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MZ는 호구 탈출 전문가예요. 8만원 가방에 1,500만원 주던 시대 끝났어. 이제 몽셀 파카처럼 DIY 하자 하면서 명품을 조롱해요. 이 역습이 명품 인기 죽음의 결정타예요. 제6장 명품 그룹들의 위기, LVMH 캐링의 눈물, 그리고 미래 전망, 명품 그룹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세계 1위 부자 자리에서 내려왔고, 구찌와 버버리는 매출 폭락에 CEO를 교체하며 우리가 너무 비싸게 받았다. 미안하다며 항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던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광경은 그 어떤 영화보다 흥미진진합니다. 유튜브 LVMH 스타크 크래시 2026 분석 영상 보니 이탈리아 스웨샤프 스캔들이 주가 25% 하락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왜 인기 죽었나? 첫째, 법적 리스크. EU 공급망 법으로 착취조사 의무화. 디오르, 아르마니 공장 폐쇄처럼 브랜드들 벌금 소송에 휘말려. 둘째, 마케팅 실패. 장인 정신 광고가 이제 착취 정신으로 비춰져. 셋째, 글로벌 경제. 불황 속 명품은 사치로 재인식. 미래. 명품은 한정판에서 윤리 인증으로 피벗해야 해요. 아니면 몽셀 파카처럼 웃음거리 될 테니. 결론, 당신의 자존감은 가격표에 있지 않다. 명품 신화의 종말과 새로운 소비 시대. 여러분, 명품 백이 8만 원이라는 폭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가방을 들었을 때 진짜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쳐다볼 때만 행복했습니까? 이탈리아 뒷골목 착취가 드러나면서 명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됐어요. 인기 죽음의 본질은 허영의 붕괴예요. 이제 소비자들은 실용윤리 가성비를 선택해요. 진정한 명품은 가격표가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태도와 가치에서 나옵니다. 8만 원짜리 원가에 수백 배의 거품을 얹은 가짜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몽셀 파카를 입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럭셔리입니다. 명품의 인기가 죽었다고요? 아니요, 소비자들의 지혜가 깨어난 것입니다. 거품은 빠지고 진실만 남는 시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비싼 값을 치르며 호구 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스웨샤프 노동자들의 눈물 대신 우리의 웃음을 선택하세요. 명품 신화의 종말, 새로운 소비 시대의 시작입니다.